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까지 파는 뉴스, 끝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경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안개 속의 이케아 대구점인데요. 이케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케아 가구나 생필품이 훌륭하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진 않고 어떤 것 때문에 이 주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일단 이케아가 가구점인지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도 네. 계시니까요.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1943년에 스웨덴에서 설립된 글로벌 가구 유통 기업이고요. 전 세계 64개국에서 471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매장 수를 갖고 네, 있습니다. 약 22만 5천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요.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 12월 국내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네. 현재 이케아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 등 4개 오프라인 매장과 이커머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 이케아가 작년이죠. 작년 7월 28일 대구시청 상격동 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정명섭 도시공사 사장 하고 이케아 코리아 대표 프레드릭 요한과 대구점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백경록 기자께서 이케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연 설명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케아는 그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회사처럼 건물 외곽이 다 스웨덴 국기 파랑색, 노랑색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의 미로처럼 내부 구조를 해놔가지고요. 물론 미로를 통과하면서 여러 개 가구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케아가 어떠한 가구를 조합해서 하나의 그 샘플 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이긴 합니다. 자, 대구 계신 분들이 가까운 부산 기장에는 이케아 많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보다 가구가 싸고 또 생필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케아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구 분들은 가까운 그 동부산점 가셔가지고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케아가 대구에 생긴다. 대구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굿뉴스인데 그래서 대구시도 이 이케아 대구점을 유치했다라는 거 가지고 많이 홍보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7월 28일 이게 안녕하세요 스웨덴 말이 헤이라고 합니다.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헤이 네. 파워풀 대구 예. 이케아가 대구로 온다를 예. 필두로 10월 8일 민선 8기 출범 100일 때는 네. 그 시민 인식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가 여기서 이제 대기업 유치 등 대구시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긍정 평가가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네. 대구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네. 이케아, 발레오 등 연이은 대기업 유치 정책이 77.4%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77.4%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구를 운영하는데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좀 대기업 유치로 후한 점수를 줬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뉴스로 본 것만 해도 대기업 유치 굉장히 많습니다. 티웨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TA 항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한다라는 네. 게 또 7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같이 발표가 되는군요. 7월 달에 같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이제 진격의 홍준표 네.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열다 제목으로 또 T항공 본사 이전 발레오와 이케아 등 유력 기업과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네. 또 연말에도 그 2023년에는 대구 굴기 원년 제목을 보도자를 발표하는데 네. 요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케아 LNF를 투자 유치하였고 네. T항공 본사 이전 하나자산의 3조 규모의 국내 최대 도심 태양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등 민선 8기에 단 6개월 만에 네. 지난 10년간 투자 총액의 버금가는 4조 1천억을 유치했다라는 걸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 도로를 가면은 시민 주간 홍보하면서 올해가 대구 그 굴기의 원년이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의 하나로 지난 10년간 투자 받았던 거에 버금가는 4조 1천억 원을 유치했다라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네. 있는데 앞서서 지난
이케아랑 업무 협약을 맺은 게 7월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7월이었고 뭐 티웨이 본사 이전 뭐 등등 대기업 유치에 굉장히 대구시가 몰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도 뭐 티웨이 본사 이전 등 뭐 MOU를 맺었던 것들 이후에 뭐 가시적인 성과가 뭐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케아 뭐 유치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지연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제가 확인한 내용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TA 항공 본사 이전 날짜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개 속의 이케아 대구점인데 또 하나 안개 속의 티웨이 본사 이전도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이게 거네요. 이게 하여튼 TA 항공 네. 본사 이전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찌됐든 여기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케아가 네. 그 동구 안심 뉴타운 내 유라동 4만 1,000제곱미터의 부지에 1,8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3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당시 밝혔습니다. 네. 그 300명은 당연히 대구 시민으로 채워질 거다라고 네. 했고 작년 10월까지 부지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서 25년에 상반기에 개점하겠다라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니까 이케아가 공문을 좀 보냅니다. 네. 부지 매매 계약을 지금 할 수 없고 연말까지 좀 미뤄주세요라고 보냈어요. 또 연말이 또 되니까 또 공문을 보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케아 대구점을 우리가 25년까지 개점하기 위해서 내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25년에는 개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건 맞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만약에 이케아 대구점이 뭐 유치가 된다면 일자리도 늘고, 그리고 지금 그 동구 혁신도시에는 코스트코로 굉장히 활성화됐고 네. 거기와 함께 이케아가 들어오면은 그 동구 안심 뉴타운도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케아가 지금 25년도에 개점을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이렇게 자꾸 미루고 난감해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그때 당시 이제 미루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케아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정세를 고려해서 네.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본사 승인을 다시 받을 예정. 이게 여기서 본사라는 건 아마 이케아 코리아는 아닌 것 같고요. 스웨덴이겠죠. 스웨덴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핀트가 좀 어긋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 2월에 개전했었습니다. 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MOU를 맺은 건 7월이죠. 전쟁 후에 MOU를 맺어서 이케아 대구점을 뭐 짓겠다,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재고려를 하는 거네요. 재고를 하는데 이유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고 예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케아 코리아하고 이 대구시가. 근데 지금도 아주 전쟁이 네. 진행 중이어서 이게 잘 모르겠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작년에 이케아 매출이 21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매출액이 6,186억 원이었는데 네. 전년 대비해서 9.9% 감소했습니다. 와, 10% 감소면 꽤 큰 금액입니다. 예, 한국 진출 8년 만에 네.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역성장.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 방문객 수도 7천만 명을 찍었다가 지금 6,682만 명으로 네. 줄고 있어요. 프레드릭 요한슨 그 대표가 작년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입주도 하지 않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를 들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가구업계도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 가구를 주요로 판매하는 이케아에서도 지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이케아가 대구시로 공문을 보냈죠. 근데 이 공문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이게 이케아가 정말 되고 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는 대구시청에 네. 담당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연내 협의 중이다. 아, 공문은 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협의 중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연내 협의 중이다. 예. 뭐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계약금이라도 혹시 받았으면 네. 이게 공중에 붕 뜰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계약금이 좀 아깝고 이게 네네. 이 정도 규모면은 계약금을 상당히 많이 치러야 되고, 근데 이게 계약금도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거 아닌가요? 그냥 뭐 이케아 대구점 확정된 것도 아닌데 MOU로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만 먼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뭐 실무적인 협약을 하겠다, 뭐 협조를 얻어가지고 유치를 진행하겠다 이런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의 그 운영에 대해서 대기업 유치 정책이 77.4%로 가장 높은 최고 평가를 얻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실제로 그 이케아 대구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스웨덴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갑을 관계를 네. 따지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케아 대구점을 유치했을 때 대구시가 갖는 그런 뭐 경쟁력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대구 외곽에 있는 경북에서도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 수익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예. 뭐 바랄 수 있을 텐데 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참 그러니까 아쉬워 이게 보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그 작년 7월에 네, 내가 100점을 맞을 거야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안 쳤는데 아 유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냥 나 시험 100점이에요라고 MOU 발표만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요 MOU를 가지고 또 12월에 나 100점이에요라고 시민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들은 100점 맞으셨군요라고 이게 그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77.4%라는 엄청난 시민들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네. 자 대구 시민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여론조사일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얼마 전 지난달 18일에요 리얼미터 조사로 뭐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장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를 했는데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0.7% 상승해서 64.0%의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 대구시를 이끌고 있는 홍준표 시장은 0.6% 하락해서 56.1%의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난해 지선 때 70%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서 대구시장이 됐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굉장한 정치인인데 대구시장 평가에 대해서 56.1%밖에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은 대구 시민들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지만 현재 기대에 많이 부응하지 못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기업 유치 정책이 77.4%로 굉장히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케아가 말하고 있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미뤄진다. 뭐 25년까지는 하겠다라고 했고, 뭐 티웨이 같은 경우도 내부 주총에서 이게 승인이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본사 이전이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MOU를 맺었다, 대기업 유치한다라는 MOU 발표만 해버리고 그 뒤에 진척이 없다 보니까 대구 시민분들도 굉장히 이 사실을 알고 조금 실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쪼록 이케아 대구점이 이케아 대구점이 유치가 된다면 일자리나 뭐 경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도 유치하는 것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끝판 뉴스에서도 이케아 대구점이 유치되느냐 만약에 또 엎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